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 정혜인입니다. 2021년 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적으로 유해 요인에 따라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암의 규모가 전체 암의 2에서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4%로 추계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직업성 암이 0.1%로 극히 낮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와 함께 또 직업성 암 중에서도 특히 폐암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노무법인 이산 김지영 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암이 발생했는데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선 암의 특징상 그 암에 걸리신 재근로자 스스로 암이 산재라는 것을 신청하고 입증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업무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해 발생 경위만 명확하게 확인이 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산재 승인이 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는 일명 잠복기라고 하죠. 암의 발병 시기와 과거의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던 시기 간의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이 되었었는지 그걸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법상 이게 산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산재가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해근로자 스스로 과거에 내가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이 되어서 직업적으로 암에 걸리게 되었는지까지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암의 경우에는 산재 전문 노무사라던가 혹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유해 요인에 근로자분들이 노출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50년이 지난 시점이시고 최근에 특히 직업성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승인을 잘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불승인을 받으셔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결과를 뒤집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사실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암에 걸리셨고 과거에 직업적으로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의심이 드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 받으셔서 좀 도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직업성 암에도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오늘은 특히나 폐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폐암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담배를 핀 경우에는 산재 승인을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사실 명백한 오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해 요인의 80% 이상이 흡연인 거는 사실이에요. 폐암에 걸리신 흡연자분들이라고 해도 과거에 어떤 직업적으로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 반드시 그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폐암 유발할 수 있는 그 유해 요인에 흡연 그리고 실리카나 성명 같은 그런 직업적 유해 요인 이렇게 여러 가지 독성이 한꺼번에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일명 칵테일 효과라고 해서 독성의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폐암이 발병하신 분들 중에서 흡연자 분들도 좀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또 상담도 해보시고 산재 신청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나라의 암의 산재 인정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폐암 같은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 받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직업성 암의 승인율이 워낙에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현실이기는 하고요. WHO, 즉 세계보건기구 기준 암의 직업 관련성이 약 4%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폐암은 직업 관련성이 약 12.5%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4%와 12.5%는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만큼 폐암 같은 경우에는 암 중에서는 비교적 산재 승인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제 현실적으로 폐암 걸리신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산재를 신청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산재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인식이 미비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근로자 스스로 이게 산재다라고 입증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폐암에 걸리셨다면 이게 혹시 직업병은 아닌가? 내가 과거에 직업적으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서 산재인 것은 아닐까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보시고 인식해 보는 거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암에 걸렸다고 했을 네네. 때 무조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인이라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인 직종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용접 일 하시는 용접工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도장工그리고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학교 급식실 같은 그런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조리 노동자분들 폐암 호발하는 직종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파공이나 차감공 그리고 뭐 닥트 설치공이라거나 보온공 분들도 폐암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 해당을 합니다. 그 밖에도 광업, 즉 광부로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라거나 뭐 연탄 제조업 그리고 뭐 페인트 제조업 혹은 뭐 고무 제조업과 같이 좀 유독한 물질 오래 취급하신 분들도 조금 위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반도체 노동자분들도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있으니까요. 요 지금 말씀드린 직종 관련 직종에 좀 종사 오래 하셨다 싶으신 분들은 꼭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유해 요인들이 폐암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혹시 폐암에 걸리셨다면 산재가 아닐까 의심해 보시고 산재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암 산재 승인을 위해서 근로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점, 유념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일단 과거를 좀 생각하셔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변을 살피셔라라는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과거를 생각하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은 그 특징상 그 발병 시점과 과거의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던 시점 간의 잠복기라는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길게 존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신다고 해서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는가를 잘 좀 되새겨 보셔야 하고요. 예컨대 성명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편리한 물질로 각광을 받았고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로 많이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성면이 위험하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면이 전면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되었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작업 현장에서 성면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전하네, 폐암, 직업병 아니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과거의 유해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셔라 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변을 살피셔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본인의 작업뿐만 아니라 인근 동료들의 작업 공정이 어떤지도 조금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라는 건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보온공 분들이 이제 혼자만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용접공 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면이라는 폐암 유발 요인에 노출이 됨과 동시에 두 번째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 흉이라는 폐암 유해 요인에 동시에 노출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암이 단일한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에 내가 어떤 유해물질을 취급을 했었던가 끊임없이 좀 되새겨 보시고 자기의 작업 과정뿐만 아니라 인근 공정도 좀 함께 생각을 하셔라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를 살펴보는 것과 주변을 살펴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오늘은 폐암의 산재 인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노무법인 이산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노무법인 이사는 산재 전문 노무사들로 이루어진 산재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